자, 얘기가 되고 박근혜 있는데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계획과 추진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재편되면서 각국의 생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3, 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예고되는 가운데 방만한 공공부문과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교육 시스템과 금융 보신주의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 엔진이 둔화되면서 저성장의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고 경제의 고용 창출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그동안 정부는 G20 국가 성장 전략 중 1위로 평가받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공공, 노동, 교육, 금융의 4대 구조 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들의 하나된 노력이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국민 여러분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힘껏 지지해 주신다면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는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입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의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섰으며 미래가 불안한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을 빗대서 소위 3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 4년 동안 베이비 부머 세대의 아들, 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 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예전처럼 일단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고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 체계가 바뀌고 노동 유연성이 개선되면 기업들은 그만큼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 주셔서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화 사회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공무원 임금 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 능력을 끌어올려서 관련 중소기업의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2014년도 세계경제포럼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144개국 가운데 26위로 평가를 했지만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8위, 노사 간 협력은 132위로 사실상 낙제점을 주었습니다. 독일은 1990년대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성장, 높은 복지 비용이라는 삼중고 때문에 유럽의 병자로 불렸지만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유럽의 중심 국가로 부활했습니다. 당시 독일 기업들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견디지 못하고 동유럽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려 했지만 노사 간 협력관계 구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의 개혁을 이루어내서 국내 투자와 국내 고용을 늘리는 데 성공했고 이제는 유럽 최강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현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단체들이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단되어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 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현행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상담과 맞춤형 교육 훈련, 재취업 알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 재도약을 위한 두 번째 과제는 공공부문 개혁입니다. 공공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이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으로 비효율을 초래해 왔습니다.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 왔습니다. 공무원들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매일 80억 원씩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보존하던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서 향후 70년간 497조 원의 국민 세금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을 개선해서 작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1단계 개혁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 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 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 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 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혈세 낭비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정부는 국가재정 관련 각종 통계와 재정 운용 실태를 국민들이 한눈에 살펴보고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최근에 열린 재정이라는 포털을 구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포털을 통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켜보시면서 예산 낭비를 바로잡는 예산 지킴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 번째 과제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 현실을 보면 초, 중고생들은 과도한 입시 위주 교육에 시달리고 있고 대학생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과중한 교육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교육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 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교육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 재정 개혁, 일학습 병행제, 선 취업 후 진학, 사회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등 6개 개혁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학교 폭력이 줄어들고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가중되고 학교 교육이 왜곡되지 않도록 초, 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습니다. 학벌이 아닌 능력을 우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개발한 797개의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의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선 취업 후 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도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 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 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 개혁의 성패는 정책이 구현되는 교육 현장에 달려 있습니다. 현장에서 개혁을 이끌어갈 각급 학교, 교원, 학부모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네 번째 과제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겠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 경제 포럼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 질서의 변화 흐름을 외면하며 낡은 시스템과 관행에 안주해 온 탓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혁명이 세계 금융 질서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놓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금융산업은 도태될 것이고 청년들이 선망하는 금융산업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서 경제의 실핏줄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원기를 불어넣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 나갈 것입니다. 금융개혁이 이루어지면 창업, 성장 단계를 거쳐 성장에 이르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본의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자본시장 생태계는 벤처 창업 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 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 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이 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는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대 구조 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산업 육성은 내수 수출 균형 경제를 달성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 생태계의 변화로 과거처럼 제조업이 대규모로 고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비중을 GDP 대비 70 내지 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비중이 59%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서비스 산업 투자와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2030년까지 성장률을 0.2 내지 0.5%포인트 높이고 취업자를 최대 69만 명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같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합니다. 문화, 예술과 ICT 융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 분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비스 산업의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대한상의조사에 따르면 국회에서 서비스 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서비스 기업들은 투자 규모를 34% 이상 늘린다고 합니다. 국회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서비스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준 높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가 추진해갈 경제혁신 방안을 설명드리고 모든 경제 주체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력을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이제 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길에 함께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경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우리도 4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을 이루는 데에 경제 도약의 해답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 창조 경제는 전 세계가 공감하는 경제적 대안이자 희망입니다. 저는 창조 경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을 일으켜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탁월한 창조성에 기인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고유 문자, 한글 등 위대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고 지금은 드라마, K-팝 등 한류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문화 영역을 넓히고자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 때문입니다. 문화는 언어의 장벽, 관습의 장벽을 넘어서 세계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더욱 열광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5,000년의 전통, 아름답고 독창적인 우리 문화를 통해서 세계 속에서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창조적 기질과 역량을 재발견하고 국민 개개인이 창의력을 발현해 나갈 수 있도록 5,000년 역사에서 축적된 창조적 유산을 결합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의 역사와 전통, 지역 문화에 기반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자생적인 창작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문화창조 융합벨트 구축을 완성해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의 기획, 제작, 구현에 이르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노력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 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동참해 주실 때만이 나라와 가족과 개인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나라와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며 힘찬 행진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누어 지고 대화와 양보를 통한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